서연은 바쁜 아침 시간 속에서 커피 한 잔을 급하게 마시며 하윤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야 해. 하윤아 유치원 늦겠다. 서연은 5살 배기 딸의 머리카락을 예쁘게 묶어주었죠. 이제 가방 메고 신발. 신어 하윤은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신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분주함이. 때로는 피곤하기도 했지만 서연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진우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방 출장이야. 진우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지역이야? 대전이야. 회사에서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팀원들이랑 같이 가. 진우는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향했어요. 평범한 하루가 또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유치원에 들러 하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우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서연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밤 시간 하윤이 잠든 후 서연은 진우의 출장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넥타이는 몇 개 넣을까? 셔츠는 3벌이면 충분할까? 속옷은 몇 개 챙겨야 하지. 서연은 남편의 취향과 스타일을 잘 알고 있었어요. 1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시간 동안 진우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진우는 출장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중요해서 전화 못할 수도 있어. 카톡은 할게. 진우는 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하며 말했어요. 잘 다녀와. 서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윤은 아빠에게 안아달라며 팔을 벌렸죠. 하윤아, 아빠 곧 돌아올게. 착하게 있어. 진우는 딸을 안아주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윤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유리 선생님 안 나왔어. 다른 선생님이 대신 왔어. 하윤은 무심코 말했죠.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리 선생님은 하윤을 무척 아끼는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갑자기 안 나오다니 이상하네. 하지만 서연은 그저 우연이라 생각하며 하윤에게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 배웠어? 하윤은 금세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하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며 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유리 선생님은 오늘도 안 오시나요? 서연이 물었어요. 네, 어제부터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냈어요. 며칠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원장 선생님의 대답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군요.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도착한 서연은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진우가 출장을 간 날, 유리 선생님도 갑자기 병가를 냈다는 사실이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의 의심을 애써 무시하려 했죠.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 거야.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점심시간 서연은 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출장은 어때? 잘 진행되고 있어. 몇 분 후 진우의 답장이 왔어요. 응. 지금 회의 중이야. 저녁에 연락할게.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죠.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걸까? 서연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문득 생각났어요. 몇 달 전 진우의 차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던 기억이 났죠. 차를 잃어버릴까봐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자고 진우가 제안했던 겁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앱을 열었어요. 화면에 표시된 진우의 차 위치는 대전이 아닌 서울 시내 한 호텔 근처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분명 오류일 거야. 앱이 잘못 표시하는 거겠지. 서연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죠.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서연은 하윤을 이웃에게 잠시 맡기고 앱에 표시된 위치로 향했어요. 호텔 앞에 도착한 서연은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호텔 입구가 보이는 위치였어요. 아직 무엇을 확인하려는 건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서연의 직감은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죠. 서연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렀어요. 저녁 무렵 서연의 시선이 호텔 입구로 향했습니다. 한 커플이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죠. 그것은 분명 진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유리 선생님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유리는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진우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충격에 휩싸인 서연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떨어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꿈이길 바랐지만 진우와 유리는 분명히 그곳에 있었어요. 호텔로 함께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서연은 진실을 직감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죠. 그리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 안으로 들어가 두 사람을 직접 대면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서연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은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하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0년 가까이 함께한 남편 진우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윤의 유치원 선생님과 서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진우의 출장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면 서연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혼란스러운 감정이 서연을 덮쳤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이웃에게 하윤을 데려왔어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죠. 하윤아, 재미있게 놀았어. 서연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재미있었어. 하윤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어요. 서연은 하윤을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지금의 상황을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윤을 재운 후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진우의 메시지가 도착했죠. 지금 회의 들어간다. 늦게 끝날 것 같아. 서연은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눈물이 서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어왔던 걸까?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밤 깊은 시간 서연은 진우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카드 영수증, 메모, 모든 것을 확인했죠. 그리고 진우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하윤의 생일이었어요. 진우의 이메일을 확인하던 서연은 유리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몇 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던 거였죠. 서연은 모든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서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서연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죠.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어떡하지? 서연은 딸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거짓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리고 냉정하게 대처해야지. 서연은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부어오른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젯밤의 충격이 현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열어 사진을 다시 보았죠. 분명히 진우와 유리였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했어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윤을 위해서라도 감정을 추스를 필요가 있었죠. 하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서연은 회사에 병가를 냈어요. 오늘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진우의 서재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진우의 컴퓨터 이메일 계정에는 유리와의 대화가 더 있었습니다. 서연은 모든 내용을 캡처했어요. 그리고 유치원 행사 사진들을 다시 살펴보았죠. 지난 유치원 체육대회 사진 속에서 서연은 진우와 유리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두 사람의 미묘한 눈빛 교환이 보였죠. 서연은 다른 행사 사진들도 찾아보았습니다. 할로윈 파티 크리스마스 행사 사진 속에서도 두 사람은 항상 어딘가에 함께 있었어요. 서연은 하윤의 숙제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유리가 적어준 메모들 중에 하윤이 아빠 너무 유쾌하셨어요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었죠. 서연은 캘린더를 펼쳐 진우의 출장 날짜들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출장 일정이 유리의 휴가 일정과 겹쳤어요. 서연은 탁자를 치며 분노했죠. 이런 배신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어요. 점심시간에 전화해 볼게. 출장 잘 진행 중이야 라는 메시지였죠. 서연은 메시지를 읽고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서연은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메일, 사진, 영수증 모든 것을 날짜별로 정리했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만날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유치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원장 선생님과 통화했죠. 혹시 유리 선생님은 언제 돌아오시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 유리 선생님은 내일부터 출근하신대요. 원장 선생님의 대답에 서연은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서연은 내일 유리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해야 했죠. 저녁 시간 서연은 하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 하윤이 물었어요. 내일 올 거야.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죠. 하윤은 아빠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연의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하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지만 거짓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도 없었죠. 서연은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윤에게 최소한의 상처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정리할 날이었어요. 하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유리를 만나기로 했죠. 거울 앞에서 서연은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더 이상 눈물은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할 시간이었죠. 하윤을 데리고 유치원에 도착한 서연은 교실 앞에서 유리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밝은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서연은 하윤에게 말했습니다. 하윤아, 엄마 유리 선생님하고 잠깐 이야기 좀 할게. 먼저 교실에 들어가 있어.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교실로 들어갔어요. 유리 선생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유리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서연 어머님 무슨 일이신가요? 서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어서요. 조용한 곳으로 가시죠. 유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른 선생님에게 아이들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서연을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유치원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죠.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을 유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유리는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색이 변했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유리는 당황하며 부정했지만 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제게 말하지 않았죠? 왜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한 거죠? 서연이 물었어요. 유리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죠. 서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아내로서 뭐가 부족했는지 물어볼 생각은 없어요. 다만 하윤의 선생님으로서 아이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유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유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죠. 하윤은 내일부터 다른 반으로 옮길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진우와 무슨 선택을 하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어요. 다만 알아두세요. 이런 방식으로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끝날지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리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서연은 교무실로 가서 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하윤이 반을 옮겨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유로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원장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연의 결연한 태도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죠. 내일부터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진우가 오늘 돌아온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어요. 지난 이틀 동안 발견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지 생각했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직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열어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몇 곳의 연락처를 메모했죠. 오후 3시쯤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어요. 지금 서울로 돌아가는 중이야. 6시쯤 집에 도착할 것 같아. 진우의 메시지에 서연은 짧게 답장했죠. 알았어. 하윤이 너 보고 싶어 했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메시지였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윤을 유치원에서 데려온 서연은 아이에게 평소처럼 대했어요. 오늘부터 하윤이는 다른 반으로 가게 될 거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요? 하윤이 물었죠. 유리 선생님 좋은데 서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다른 선생님도 만나보면 더 재미있을 거야. 하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6시 정각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죠. 출장 가방을 든 채 거실로 들어온 진우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녀왔어. 하윤이는 어디 있어? 서연은 부엌에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방에서 놀고 있어. 아빠 왔다고 불러올게. 하윤은 아빠를 보자 기뻐하며 달려왔어요. 아빠. 진우는 하윤을 안아들며 웃었죠. 우리 공주 잘 있었어. 하윤은 신나게 아빠에게 유치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다른 반으로 간대. 하윤의 말에 진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런 건데? 진우가 서연을 쳐다보며 물었죠.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하윤은 평소처럼 제잘거렸지만 서연과 진우 사이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죠. 출장은 어땠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괜찮았어. 많이 바빴지만 프로젝트는 잘 진행됐어. 진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윤이 잠든 후 거실에서 서연과 진우가 마주 앉았습니다. 진우는 텔레비전을 보려 했지만 서연이 리모컨을 가져갔어요. 이야기할 게 있어. 서연의 심각한 목소리에 진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무슨 일 있어? 진우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어요.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을 진우에게 보여주었죠. 이게 뭐지? 진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대전 출장이 아니라 서울 호텔이었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유리 선생님과 함께 진우는 말을 잃은 채 서연을 바라보았죠. 서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어? 몇 개월 지났어. 내가 그동안 했던 출장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야. 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담담하게 지켜보았죠. 설명할 수 있어. 서연아. 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설명할 게 뭐가 있지? 사진이 다 말해주고 있잖아. 서연은 뒤이어 휴대폰을 넘기며 다른 증거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메일, 영수증, 메시지 모든 것이 명백했죠. 실수였어. 정말 미안해.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실수 수개월 동안 지속된 실수라고 그걸 불러.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내가 어떻게 해야 널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서연의 질문에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와 유리 선생님이 만난 지는 얼마나 됐어? 서연이 물었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1년쯤. 처음에는 하윤 상담 때문에 자주 만나다가 그렇게 됐어. 서연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1년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어요.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그럼 내가 선택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어? 아니면 유리와 새 출발을 하고 싶어? 진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당연히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윤이가 있잖아. 진우의 대답에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윤 때문에. 그럼 나는 그냥 하윤의 엄마라서 필요한 거야. 서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진우는 당황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서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이제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자.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진우가 애원하듯 말했죠.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를 어떻게 다시 시작해? 유리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 바로 연락해서 모든 걸 정리할게.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야.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이었기에 쉽게 포기하기 어려웠지만 배신의 아픔은 너무 컸죠. 고민 끝에 서연은 말했습니다. 당분간 별거하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갈 거야? 하윤이 물었어요. 아빠가 잠시 회사 근처에서 지낼 거야. 출장이 많아서. 진우가 대답했죠. 서연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이 시작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집을 나간 후 서연은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았어요. 이혼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었죠. 서연은 이제 무엇이 하윤과 자신에게 최선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해야 했어요. 서연은 일기장을 꺼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변호사와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진우와도 몇 번 대화를 나누었죠. 처음에는 진우가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며 재결합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닫혀 있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이제 따로 살게 될 거야. 하지만 우리 둘 다 하윤이를 정말 많이 사랑해. 서연은 변호사와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진우가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며 재결합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닫혀 있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이제 따로 살게 될 거야. 하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죠. 하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빠가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 눈물을 흘리는 하윤을 안아주며 서연도 눈물을 참기 어려웠어요. 진우는 근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주말마다 하윤을 데려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서연은 그 시간 동안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활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점차 서연은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상처는 여전했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어느 날 유치원에서 하윤을 데려오던 중 서연은 우연히 유리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어요. 서연은 이제 분노나 미움도 느끼지 않았죠. 그저 지나간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유리는 다른 유치원으로 옮겼다고 해요. 아마도 새 출발을 위한 선택이었겠죠. 새로운 집을 알아보던 서연은 마침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하윤의 유치원과 가까우면서도 서연의 회사와도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두 개의 방이 있는 아담한 아파트였죠. 계약을 마치고 이사 날짜를 잡으며 서연은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이사 전날 저녁 서연은 하윤과 함께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어요.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아픔의 기억도 있었죠. 하윤아, 내일부터 우리 새 집에서 살게 될 거야. 설레지 않니? 서연이 물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아빠는 우리랑 같이 안 살아? 하윤의 질문에 서연은 부드럽게 대답했죠. 아빠는 다른 집에서 살지만 우리 자주 만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사 당일 진우도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하윤을 위해 두 사람은 최대한 평온한 모습을 유지했어요. 마지막 짐을 옮기고 난 후 진우는 서연에게 말했죠. 정말 미안해,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서연은 잠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자. 하윤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관계로 지내자. 서연의 대답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 하윤이 잠든 후 서연은 작은 발코니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픔도 있었지만 그것이 서연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엄마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